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6개월 임기를 딱 반을 도는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그리고 777개의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 고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국정과제 법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법률들은 54.3%를 지금 현재 개정을 하거나 완료를 시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국회의 동의가 없이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무려 86.8%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 있겠죠.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통과를. 예? 공약으로 해서 국정을 좀 쇄신하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4대 개혁, 6대 국정 목표 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요. 경제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통과시켜준 게 32.7%, 3분의 1밖에 통과를 안 시켜줬고 사회 개혁 분야에서는 32%, 역시 같은 수준입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이 반도체 관련 법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18.5%밖에 통과가 안 된 거라고요. 과방위에 최민희가 과방위에 맨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한다고 3일이나 질질 끌고 김태규 부위원장 불러다가 윽박 지르고 방통위원들 뭐 임명 뭐 했다고 박문진 그 직원들 갖다가 막 닥달하고 방통위 직원들 닥달하느라고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과방위에 계류된 법들은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겨우 18.5%밖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야, 참.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야, 지금 대한민국이 누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건지 새삼 느끼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1대 국회 때 왜 연금 개혁 무산됐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끝내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얼마 전에 단일안 내놨는데요. 22대 국회 단일안 논의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만 봐도요. 늘봄 학교 확대하고 그리고 유치원하고 보육원 통합하는 거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핵심 공약이지 않습니까? 이거 논의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2시간 근로제에 막혀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업의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하려고 그러는 근로기준법을 좀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라고 임명한 김문수 장관 불러다 놓고 국적감사, 국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적감사를 벌려서 뭐 일본이 어쩌고 일본 국적이 어떻고 그런 소리만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예? 이러니 대한민국의 민생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냐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특별법 이거 민주당이 탈원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전들 다 멈추고 그 원전 그 폐기물을 갖다 저장해야 되는 공간들 분명히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21대도 못했고 22대도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넘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 원전은 돌려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전기는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 지금도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속세 왜 삼성이 휘청휘청합니까? 예? 삼성이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 내라고 재벌도 감당이 못할 만큼의 그런 상속세를 내게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세계 최악의 상속세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개정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비토하고 있죠.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만 오늘 겨우 이재명이 막 눈치를 보느라고 이거 만약에 그 폐지 안 했다가는 주식 투자하는 1,500만 개미들이 몽땅 다 자기를 감옥에다 쳐넣으라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니까 금투세는 오늘 폐지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라니까요. 정부 조직법만 볼까요? 인구전략기획부라고 대한민국의 세계 최악의 이 저출생 해결하려고 뭐 부총리급으로 부서 신설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도 신설 못하고 있어요. 왜? 정부 조직법을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요. 예? 조세특례제한법, 이게 K칩스법, 반도체법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반도체 산업에다가 어떤 세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제를 갖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인데 민주당이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이 언론들 제대로 좀 취재해서 제대로 좀 보도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니 이래놓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대로 장단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엔비디아는요 밤새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AI 인공지능 신뢰장을 다 장악해 가는데 한국은요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주 52시간 때문에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6시만 칼퇴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52시간 이상 근무한다. 야, 너 왜 52시간 근무하려고 그래? 아, 제가 좀 연구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요. 야, 네가 튀면 내가 불이익 받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눈치를 주고 서로 일을 안 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대한민국의 미래 기업의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요, 누가? 이거 지금 누가 바꾸려고 그러냐고요.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예?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 물론 그건 비판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비판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래놓고 민주당 지난 주말에 뭐 했습니까? 거리로 뛰쳐나가서 자기네들이 192석이면은 맘만 먹으면 법안들을 얼마나 통과시켜주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막 일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법안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막 나가서 돈 벌 수 있게끔, 청년들이 일자리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재명 방탄하는데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고요? 도대체 누가 내려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언론들은,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냐고요. 이재명 방탄 집회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표가 5만 명 모으는 거였는데 이게 서울 데이터업이라고 휴대전화를 요즘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통신 신호를 다 잡아가지고요. 그 지역에 실시간으로 여기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지를 서울시가 다 파악하고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냐? 여러분 이태원 사태 봤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갖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다든가 너무 많은 인구가 모여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딱 감지가 되면은 거기에 경찰을 더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구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이걸 놓고 보니까 아니 민주당이 이번에 모인 장소가 서울역부터 여기 숭례문, 그러니까 남대문 쪽까지 요 공간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차선의 반만, 그러니까 왕복 10차선에서 5차선만 점거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 면적이 7,000제곱미터입니다. 7,000제곱미터에 서울시 빅데이터에서는 2만 8천 명이 모였다. 2만 8천 명은 뭐냐면 요 전체 지역에서 다 잡힌 휴대전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2만 8천 명이 여기서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그리고 경찰은 요 면적을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숫자를 파악했는데 17,000명이라고 파악을 한 겁니다. 7,000제곱미터니까 그 7,000제곱미터 1제곱미터당 대략 한 2.2명 정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1m 1m 안에 2명 정도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대고 민주당이나 어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 좌파 언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김건희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30만 명이 모였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7,000제곱미터에 3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난번,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1제곱미터에 11명의 인원이 몰려서 그 참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7,000제곱미터에 30만 명이 모이면요 1제곱미터당 39명이 모여야 돼요. 이태원 참사에 3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야지 그 7,000제곱미터에 3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말이 되는 뻥을 쳐야지. 예?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 집회는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예? 5만 명 모아보려고 원외 당협위원장 다 끌어모아서 170명 끌어모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관광버스 대절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꼴랑 17,000명 모인 거예요. 당협위원장 1명당, 그러니까 국회의원 1명당 100명 끌어모은 겁니다. 예. 자, 이런 와중인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11월 28일에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탄핵 처리가 되는 순간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서울지검장에 대해서 이게 탄핵이 올바른 건지 빨리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 돼야 되는데 그 9명의 재판관도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해줘서 지금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창수 지검장 탄핵 심판도 못 받을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민주당, 예, 홍홍마니께서 민주당은 해체가 답이다 그러시는데 진짜 해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없으면요 대한민국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벌써 5만 불 뚫고 넘어와서 아마 지금 삼성도 엔비디아가 뭐예요? 하이닉스,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나 현대차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진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해요.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곳은 펜앤드마이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래도 펜앤드마이크에 지원을 안 해주시고 응원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예. 참 누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진짜 해체돼야 되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다혜는 오피스텔 가지고 숙박업 하다가, 이거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러다가 경찰에다 이제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다혜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불법 숙박업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문재인 때부터 청와대에서 얹혀 살면서 자신의 오피스텔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 걸린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국민들한테는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들 마스크 쓰고 다녀. 너희들 쓸데없이 문재인 뭐 조국 탄핵 집회 이런 거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지 말고 마스크 쓰고 모이지도 마.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강압시켜 놓고 법을 지키라고 강요해 놓고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숙박업하고 투기하고 예? 자식들은 갖다가 명문대 입학시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도 윤석열 정부가 욕을 그렇게 먹어야 되고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거기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예. 정말 진짜 펜앤드마이크의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좀 올바른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준비한 소식,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민은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삶을 개선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777개나 되는 법안 개정 공약을 만들었는데 그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다 맡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맡고 있다고, 민주당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혹시나 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내 손으로 뽑은 정부를 공격하는 일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 하신 분이라면 그 손가락을 제발 좀 걷어서 이재명에게로, 문재인에게로, 김정은에게로 그렇게 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